안녕하십니까. 청주의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의 가장 흔한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라면은 어깨에 움직이는 그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고 삼각근 안쪽에 있는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개가 손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깨를 들고 내리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는 움직일 때 뼈와 뼈 사이에 이게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어깨를 쓰다 보면은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할 수 있는 모식도가 되는데, 어깨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힘줄들이 손상이 오면서 나중에는 파열로 진행이 되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올 수 있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주로 이제 어깨, 앞쪽 전해측 쪽에 통증이 가장 많은데, 이제 동반되는 손상에 따라서 또는 회전근개 파열의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는 조금씩 변할 수가 있지만은, 주로 앞쪽에 통증이 많고, 주로 이제 팔을 들거나 내릴 때, 아니면 멀리 뻗을 때, 또는 이제 물건을 선반 같은 데 올려내릴 때 아플 수가 있고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도 통증이 오는데, 힘줄의 파열이 조금씩 진행이 됨에 따라서 증상을 일으키는 일상생활의 그 범주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잘 때도 아프고, 특히 잘 때 이제 옆으로 돌아눕곤 할 때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열의 원인은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화와 이외에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이제 스포츠나 레저 생활하면서도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관절이 유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어깨 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이고, 보통 가장 흔하게 생기는 층이 50대, 60대라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30대 중반 후반부터 노화와 관련돼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아주 흔한 병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 엑스레이 상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나타난다면은 그건 꽤 진행이 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어깨 엑스레이라면은 우측에 있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된 분의 어깨 엑스레이가 되는데, 일단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어깨에 그 충돌이 되면서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된 그 결과가 회전근개 파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뼈가 하얗게 달아있고, 뼈가 자극이 되면 더 자라거든요. 이게 뼈 가장자리, 모서리에 뼈가 이렇게 자라있어서 하얗게 되어 있거나 별로 튀어나온 것을 엑스레이 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엑스레이가 이제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흔하게 그냥 한두 장 찍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이 자라있는 뼈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유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이 이런 관절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음파가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중요한 진단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초음파의 그 화질이나 그 사양에 따라서 파열이 있어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저희는 종종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의원이나 이제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내리지 못하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은 비교적 쉽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단율이 좀 높지만은 초음파 기계나 찍는 환경에 따라서 병이 있어도 진단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진단은 MR을 촬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MRI는 사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지고 있는 초음파 기계를 예를 든다면은 저희 병원에 있는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정확도가 단순한 MRI보다는 더 낮다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MRI로 인한 진단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MRI 가지고 진단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모든 환자들을 MRA를 이용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MRA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분은 정상입니다. 정상. 지금 검게 이렇게 길게 연결된 부위가 회전근개가 되겠고 정상이기 때문에 같은 굵기로 균일한 시그널로 뼈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찍어놓은 MRA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심줄이 끊어지면서 그 부위가 하얗게 보입니다. 점점 커지면서 그 하얀 부위가 넓어지게 되겠고 궁극에는 심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심줄은 이제 탄력이 있거든요. 고무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위축이 돼서 아주 심하게 수술까지 힘든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에 이런 MRA를 통해서 진단도 되지만 치료 방법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하는 분들이 예후도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A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회전근개 파열에 진행되는 실제 상황을 동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정상인의 회전근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이 회전근개가 되고 아래쪽에가 이제 뼈가 되겠는데 충돌된 흔적이 없고 끝 경계가 아주 매끈하고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심줄이 이렇게 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오면서 점점 심줄이 파열이 되게 되겠는데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되면은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이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꽤 만성적으로 파열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은 꽤 만성적인 파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심줄의 두께가 얇아져 있고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서 수술이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이제 오래됐다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심줄이 이게 다 얇아져 있고 누렇게 변성이 되어 있고 너무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도 딸려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봉합술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계속 이제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파열의 그 크기나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파열이라면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가 먼저 좀 선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완전 파열이라면은 초기 단계부터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하는 그런 치료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수술로 갈 건가 수술로 갈 건가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수술로 가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초기부터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냥 두면은 병이 계속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간혹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뭐 운동 치료나 물리치료를 했든 이것들을 몇 달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이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심줄 파열도 파열이지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조직들,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두건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자라는 충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부분적인 파열이지만 완전 파열로 빨리 진행이 될 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심줄의 파열이 관절 안쪽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관절 바깥쪽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절 안쪽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병이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관절 외측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병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외측에서 파열된 부분 파열인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비교적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어떤 경우에 하는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수술은 어떻게 하는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끊어진 심줄은 사실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봉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칼에 이제 피부를 베었든지 아니면 심줄이 끊어졌을 때 직접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와 피부를, 심줄과 심줄을 꼬매주는 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회전근개 파열은 심줄이 뼈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수술은 아니고요. 직접 심줄과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을 가지고 있는 바늘이 직접 뼈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나사 앵커를 이용합니다. 앵커에 실이 달려 있고 그 앵커를 뼈에다 고정을 시킨 그것을 이용해서 심줄을 뼈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법들이 단일 봉합술이나 이제 이중 봉합술 또는 이중 교량형 봉합술 등이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술법을 이용을 해도 결과는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다시 재파열되는, 안 붙는 확률을 30% 정도 보고 있는데, 물론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분이라면은 30%보다 좀 낮아질 것이고, 아직 숙련도가 떨어진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재파열률은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좋지 않은 결과는 손상된 조직의 특수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좀 더 나은 쪽에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은 현재 골관통형 봉합술이라는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이중 교량형 봉합술에 골관통형 봉합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교량형 봉합술에 추가로 골관통형 봉합술을 시행을 해서 수술한 모식도가 되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5%가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결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편하게 수술을 하고 있고, 아주 심한 분들만 아니라면은 저희들은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이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골관통형 봉합술의 실제 동영상이 되는데요. 좌측은 수술하기 전 동영상이 되겠고요. 우측은 수술하고 나서의 동영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수술을 하고 끝난다면 이런 대부분 결과가 좋고 환자도 만족하시고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기능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